조상에게 불륜을 저지른 대기의 부회장. 컨텐츠 중에서 가장 흥미를 가진 이야기는 부회장과의 에피소드일 것이다. 대기의 부회장이라고 하면 괴리감이 크기도 하지만 한낱 서시민인 내가 대기의 부회장과 붙었기 때문이 아닐까? 이 물건은 강원도 동해에 있었다. 묘란 묘는 거의 다 임장을 다녀봤기 때문에 현장감에 얼핏만 봐도 어떤 곳인지 가늠이 된다. 여기에 임장 갔을 때 유튜브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영상을 담으려고 현장을 보는 순간 놀랐다. 묘는 많이 다져가니 이 묘처럼 웅장한 느낌을 받은 것은 처음이었다. 석적이 잘 되어 있고 모든 것이 큼직큼직했다. 투자할 때의 느낌을 정리하게 생각하는데 이 물건은 보자마자 더 볼 것도 없다고 생각했다. 여기는 3층으로 구성되어서 5대가 함께 있는 묘지였다. 이 물건을 낙찰받기 전에는 묘지 연구자가 대기의 부회장이었는지 몰랐고 알 수도 없었다. 잔금을 납부하기 전에 우연히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 집사람은 걱정부터 했다. 묘지 경리하면서 큰 부자들을 종종 만나지만 대기의 부회장이라는 지위를 만난다고 하니 걱정을 한 것이다. 나도 당황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다. 그래도 재미가 있을 이런 웅장한 이런 것이구나. 어떻고 궁금했다. 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한번 붙어보고 싶다. 내가 질 것이라고 생각되면 잔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 물건의 낙찰가는 1,530만원. 묘지시고 고가였다. 나와 이 땅을 함께 소유한 이가 대기업의 부회장의 아들이었다. 소유권 등기를 마친 후에 아들에게 내용 증명을 보내는데 답이 없었다. 그래서 부회장에게 내용 증명을 발송했다. 내용 증명을 2차례 보냈는데도 묵묵부답이었다. 그들에게 먼저 기회를 주려고 했으나 연락이 없어서 묘를 이정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러던 중에 전화가 왔다. 연명에 있는 목소리였다. 부회장이었다. 두 번의 내용 증명을 받고도 답이 없길래 뻔뻔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역시나였다. 자기가 다른 곳에 갔다가 집에 왔는데 뭐가 왔더라면서 이게 뭐냐고 씨에게 동일한 내용 증명서를 보냈으니 사장님과 대화할 내용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으려는데 그래서 그쪽에서 어떻게 하자는 말이죠. 보낸 이유가 있지 않냐면 묻는 것이다. 그래서 원하는 사항은 내용 증명에 정해버렸으니까 그것을 보라고 추후에 필요하면 나중에 묘지만 이장하면 된다고 했다. 그랬더니 발끈하며 자기들이 왜 이장을 하냐. 부모님들 돌아가신 지 60년도 지났고 분묘 기지권이 성립하니 이장할 필요가 없다. 예전에 주위에 이런 일이 있어 좀 알아봐서 잘 아는데 쉽지 않을 것이다. 생각처럼 안 될 거라는 등 이장이라고 하니 감정이 격앙되어서 말을 했다. 지금 생각해보니 본인 주위에 비슷한 일을 겪은 사람을 봐서 안일하게 생각한 것 같다. 하지만 상대가 다른 것을 어떻겠는가. 나는 그리고 해봤자 부모님 묘와 할머니 할아버지 묘 말고는 관심이 없어서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이다. 황당했다. 내가 알기로는 본인의 정조 보조 현재까지 5대가 다 있는데 본인은 관심이 없다는 것이다. 설명해도 비슷한 맥락으로 자꾸 말하기에 답답해서 한마디 했다. 사장이 연세가 많으셔서 말씀을 잘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은데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요. 한번 열심히 해보세요. 내가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시죠. 나는 지는 싸움을 하지 않는다. 항상 이기고 이기는 싸움을 한다. 잔금을 납부한 순간 이미 이기려고 마음을 먹은 상태다. 누구보다도 돈을 소중하게 생각하기에 내 돈을 허튼 곳에 투자하지 않는다. 내가 던진 그물에 대기의 부회장이 걸렸다. 부회장과의 통화는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그렇다고 해서 부회장이 미련 없이 묘를 이장했냐고? 천만의 말씀이다. 내 앞에서는 알아서 해라. 난 미련이 없다고 했지만 소송 중에 묘를 지키기 위해 동분서주로 노력했다. 추후 이 가족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나에 대해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내가 누구인지 다 알아보고 심지어 내 차가 무엇인 줄 알고 있었다. 통화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던 이유는 그쪽도 자존심이 상한 것이다. 그래도 대기업에서 대표이사와 부회장직을 맡으며 대접받는 삶을 살았을 텐데 회사의 신입사원 정도밖에 안 되는 젊은이가 누가 이런지 한번 겨루자고 하면서 승부의 흐름을 끌고 가니 말이다. 이들이 나에게 대해서 알듯이 나도 이들을 조사했다.
인터넷에 검색만 해도 정보가 쉽게 나왔다. 부회장의 지원에 다양한 인물들이 많았다. 교수, 비서, 청와대 출신, 동서가 서울의 한 대형 로펌 대표, 이 정도로 믿는 구석이 있으니 이렇게 반응하지라고 생각했다. 나중에 소송을 진행할 때 소장을 보니까 주위 법조인들의 조언을 받고 소송은 사내 법무팀을 통해서 진행한 것 같았다. 소장을 접수하고 2개월가량 서로 연락이 없었다. 게임은 시작되었다. 묘를 이장시키려는 자와 묘를 지키려는 자의 싸움 말이다. 소송을 진행하는 중에 부회장은 조카를 통해서 나에게 몇 번의 협상을 제안했다. 처음에는 이 조카가 부회장이 본인 집의 큰 아버지인데 연락도 잘 안 하고 본인도 큰아버지를 싫어한다고 뉘앙스를 풍기는 것이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큰아버지는 부모님 묘만 이장할 계획이라고 했다. 반신반의했다. 왜냐하면 조카의 나이가 30대 중반쯤 되는데 내가 느끼기에는 본인은 결정한 힘이 없어 보였을 뿐만 아니라 걱도각시 느낌이 들어서 옹호하는 척하며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았다. 이들은 묘를 지키고 싶으니 얼마나 매도할 것인지 물었다. 나는 소지를 팔 의사가 없다고 했다. 진심이었다. 낙찰받은 가격은 1,530만 원인데 처음에는 2,000만 원, 2,500만 원으로 점점 올라가다가 최후에는 4,500만 원까지 제시했지만 나는 응하지 않았다. 3천만 원의 수익이 나는데 왜 매도하지 않았냐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첫째는 묘가 있다는 이유로 감정 자체가 된 물건에 묘라는 하자 때문에 유찰되어 싸게 낙찰을 받았다. 추후에 이 물건을 경매로 매각할 수 있도록 현금 분할 판결을 받은 후 경매로 진행되기 전에 하자인 묘만 정리하면은 내가 싸게 받은 터라 수익이 날 것이라고 생각했기에 응하지 않았고, 둘째는 끝을 보고 싶었다. 본인의 커리어에 꽤나 자존심이 생각했을 것이고 그렇게 나와 맞붙은 것이다. 그래서 더욱 이기고 싶었다. 경미라는 시장에서 대기업과 붙은 이들은 내가 알기로는 없고 흔치 않지만 내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증명해보고 싶었다. 큰 규모의 로펌 그리고 대기업 법무팀이 들리던 승부에서 혈혈단신으로 이긴다면 그 자체로 의미가 있지 않을까? 결과는 내가 이겼다. 먼저 해당 토지 지상에 위치한 총묘 21기 중에서 18기를 이장했다. 낙찰 후에 6개월 만에 일어난 일이다. 남들은 낙찰하고 물건을 6개월 만에 매도했다고 하지만 난 6개월 만에 묘를 이장시켰다. 남들은 껄끄러 하는 피하는 묘를 18기나 말이다. 소송이 막바지 이르렀을 때 나는 이들이 묘를 곧 이장할 것을 알고 있었다. 부회장님의 남동생이 있는데 원래는 부회장 아들 지분의 소유자가 이 동생이었다. 여러분은 라이언스 클럽을 아는가? 라이언스 클럽은 로터리 클럽 지역에서 한가득하는 이들이 친목을 다진다는 명분으로 운영하는 인맥 클럽이다. 본인 사업체를 운영하며 동료 라이언스 클럽 예전까지 했던 이가 이 동생이었다. 그런데 사업을 하다가 문제가 생겨서 동생 지분에 압력을 올렸고 공매로 매각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자기 아들에게 지분을 정리한 것이다. 저녁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다. 대뜸 일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얼마나 진행되는지, 묘를 이장해야 하는지를 묻는 것이다. 술을 마신 목소리였다. 그래서 누구냐고 물으니 등기부에서 보았던 부회장의 동생이었다. 재미있는 상황이었다. 형은 소송 도중에 안 될 것 같아서 묘를 이장하기로 마음먹었는데 동생은 이것이 억울하고 원통한 것이다. 이 분야에서 유명하고 성공했던 세종으로 찾아뵙고 이야기하고 싶다고 했다. 항상 말하지 않았는가? 협상은 결정권자와 해야 한다고. 걔는 시간 낭비를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나는 그걸 왜 나에게 묻느냐? 가족에게 물어보라고 하며 전화를 걸었다. 일주일 뒤에 또 술에 취해 전화를 했다. 다시는 전화하지 못하게 한 소리를 했다. 그래서 이 뒤로는 연락이 오지 않았다. 부회장 동생과 통화하며 끝까지 가보자 하더니 벌써 발 빼고 이장하는 건가 싶으면서도 통쾌했다. 1차로 18기를 이장했다. 3기의 묘가 남아 있었는데 그 묘들은 채무자 집안의 묘였다. 이장할 거면 한꺼번에 하지 왜 3기를 남겨두었는지 궁금했는데 아마 부회장이 이 채무자가 괘씸하지 않았을까? 이 일이 시발점이 되었으니 말이다. 3기의 묘도 바로 다음 날에 이장해 깔끔하고 하자 없는 토지로 만들면 공유물 분할 소송 또한 내가 원하는 대로 현금 분할을 받았을 것이다.
이 물건의 별 연결이 몹시 기다려졌다. 별 연결은 판사가 판결을 내기 전에 부르는 자리다. 아버지 뒤에 숨어 나타나지 않던 부회장의 아들, 내 공여자, 내 어떤 모습일지 궁금했다. 하지만 기대와는 달리 매우 평범했고 나를 제대로 쳐다보지 못했다. 부회장과의 싸움은 너무나도 허무하게 끝이 났다. 회장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처음에 내 연락을 받고 이들이 왜 안일하게 대처했는지 생각해보니 이 토지가 2012년에 경매로 나온 적이 있었다. 그때 묘가 있다는 이유로 감정가 대비 34%가 될 때까지 아무도 입찰하지 않아 유찰되다가 경매가 취하되었던 적이 있었다. 이번에도 그럴 것이라 여겼고 만약에 누가 받더라도 어떻게 하지는 못할 것이라 생각했는 듯하다. 본인이 알고 있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본인 뜻대로 움직이는 세상에서 살았지만은 노년의 젊은 친구에게 크게 한방 먹은 일이 아닌가 싶다. 집사람과 가끔 이야기하는데 함께 입찰하는 사람이 이 물건을 받지 않은 게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이 사람에게 낙찰되었다면 부회장의 손에 이 절이 절이 되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한다. 기대와 달리 손쉽게 승리를 가져와서 허무하기도 했지만 좋은 경험이었다. 한 가지 기억에 남는 것은 공유물 분할 소송을 진행하며 이들이 마지막 답변서에 적은 내용이다. 원고는 묘지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이기에 그런 점을 참고해서 봐달라는 것이다. 법률을 다루는 변호사가 묘지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이기에 안 좋게 봐달라고 감정에 호소했던 게 기억에 남는다. 이 물건은 추후 어떻게 마무리되었을까? 현금 분할 판결을 받고 내가 경매 신청을 했고 경매 물건으로 전체 토지가 매각되었다. 감정가 1억 1천만 원의 물건에 신권에 5명이 입찰하여 1억 7천5백만 원의 낙찰이 되었다. 나는 이 땅의 3분의 1 지분을 가지고 있었기에 5,700만 원을 배당받았다. 1,530만 원의 낙찰을 받아 묘라는 하자를 없앴더니 5,700만 원이 되어 나에게 들어갔다. 사람들 묘지를 이장하고 나면 이 땅은 더 값어치가 없는 땅이 되지 않나요? 누가 사나요? 라고 묻지만 반대로 묘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 경매로 매각을 하면 더 헐값에 낙찰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최악의 상황에서 묘지를 이장시켜야 하는 이유다. 경매 물건들 중에 묘지를 낙찰받고 해결이 안 되어 공유물 분할 판결 후에 매각되는 사례가 많다. 이런 물건들의 99%는 낙찰받을 당시에 그대로 매각된다는 점이다. 묘지가 그대로 있다는 말이다. 여기서 하수와 고수로 나뉜다. 이 사람들의 탓이 아니다. 묘지라는 것이 우리나라 정서상 민감하기에 소송을 통해서 이장을 하기가 어려워서 그렇게 매각하는 것이다. 하지만 내 돈을 지키고 좀 더 값어치 있는 땅을 만들기 위해서는 묘를 이장시켜야 한다. 난 그렇게 하여 부회장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돈도 벌었다. 여담인데 나와 함께 이 땅을 낙찰받은 사람은 왜 받은 것일까? 우연치 않게 그 사람과 통화할 기회가 생겨서 물으니 이 땅에 집을 지으려고 낙찰받았다 한다. 묘지가 있는 땅이었다면 건축도 꿈도 못 꾸었겠지만 내가 하자는 묘를 이장시켜 편하게 집을 지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좋은 토지는 묘를 이장시키면 그 값어치는 훨씬 올라간다. 우리에게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말자. 이 물건은 오랫동안 기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에필로그 월 1억 원을 버는 것이 두렵다. 아니 두렵다고 표현하는 것이 맞겠다. 이미 달성했기에 제정신인가? 월급은 달콤하다. 그래서 하면서 이렇게 참 성공했던 모습들을 생활을 되돌아볼 수 있는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며 더 큰 꿈을 향해서 나아간다 하나 해서 이처럼
많은 이들이 본인의 생각을 규정하고 한계를 정해놓는다. 한계는 살아가면서 어떤 벽에 부딪혔을 텐데 내가 여러분에게 소개한 묘지 경매는 다르다. 과거의 내 모습을 보라. 나는 검정고시를 본 고졸 남성이자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도축장에서 라벨링을 하던 직원이었다. 현실의 벽을 넘지 못하면 지금의 내가 될 수 있었을까? 투자자들 가운데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을 벗어나는 지역에는 투자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꽤 많다. 그러나 다니면서 했다는 것이고, 이 책을 읽는 여러분은 돈에 대한 갈망은 있지만 투자의 방향을 찾지 못한 시드머니가 부족해서 쉽게 투자하지 못하는 기존 경매 시장의 경쟁에 진절이 일어나서 경쟁 없이 수익을 내고 싶은 사람들일 것이다. 여러분이 돈을 버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했다. 금전적인 여유가 없는 사람일수록 간절함이 크고 그 간절함이 여러분을 새로운 투자의 길로 안내할 것이다. 내가 묘지 경매를 선택할 때보다도 여러분의 상황이 훨씬 더 좋을 수가 있다. 토지 경매라는 새로운 분야에 발을 들여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알았으니 지금 당장 책을 듣고 컴퓨터에 앉아 물건을 검색하고 현장으로 뛰어가길 바란다. 움직이지 않고 책상에 머물러 있으면 달라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마지막으로 이 책이 유명해지기 전에 꿀단지를 차지하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묘지 경매가 성공적인 투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한다. 그렇지. 참 젊은 때에 한번 도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유일무이한 묘지 경매 가입을이라. 많고 많은 부동산 중에서 묘지를 왜 선택했나요? 묘지 경매 1인자라고 경매 했네요.